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달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달리기를 할 때 발을 들고 내리는데 드는 것이 중요하냐 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 부분인데, 저는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은 상하 진폭 달리기가 상하 진폭 운동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진폭을 적게 하면서 케이던스를 높이면서 보폭까지 키울 수 있느냐, 이 모든 걸 잡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가 이 핸들링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기는 들고 발을 이렇게 들고 내리는 운동이죠. 들고 내리는 건데, 자, 발을 들 때 이 드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발을 든다는 거는 팔을 뒤로 당겨야, 오른팔을 당기면 왼발이 무릎이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팔 동작을 당길 때 너무 강하게 당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동작이 뒤로 갔다면 다시 앞으로 와야 되죠. 앞으로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이 발이 내리는 동작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기 위해서 팔을 뒤로 당기는데 짧고 간결하게 살짝 당겨야 됩니다. 그 기준은 어떤, 조깅이나 느리게 할 때는 팔을 옆구리에서 한 주먹 정도만 살짝 당기면 됩니다. 반 주먹이나 한 주먹만 살짝 하면 되는데, 많이 속도가 빨라졌다, 그때는 당기는 것을 옆구리까지 약 한 주먹 반 정도까지 크게 당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하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두 주먹 정도,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두 주먹 이상 당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킥을 할 때 이게 발이 또 너무 높게 들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들고 놓고 하는 과정인데, 팔을 결국은 이 당길 때는 무릎이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너무 과하게 당길 필요가 없다. 속도에 따라서 반 주먹이나 한 주먹, 조깅 기준일 때, 빨리 달릴 때는 한 주먹 반에서 최대 두 주먹 정도만 움직이면 됩니다. 김보훈 선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 동작이 아주 간결해요. 이 동작이 커지잖아요. 케이던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케이던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케이던스가 예를 들어서 160 나오고 뭐 150대 나오는 분들 있죠. 팔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뒤로 많이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적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팔을 뒤로 갔을 때 이제 앞으로 당겨오죠. 당겨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발이 뒤로 킥업이 돼가 발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들리는 과정인데, 이거를 자, 밀 때도 결국은 너무 느슨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뒤로 흐르게 됩니다. 발이 뒤로 흐른다는 것은 이게 여기서 킥업 되고 여기서 뒤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뒤로 빠진다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 코어 힘이 좋으면은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강으로 단련을 시켜줘야 되겠죠, 코어를. 그런데 팔 동작으로 대부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팔 동작을, 그러니까 이거를 밀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두 주먹 그랬죠. 한 주먹, 두 주먹이에요. 근데 여기서 팔을 너무 붙여서 과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발이 뒤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여기를 팔에 몸에 붙이고 해야 되는데, 몸에서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케이던스가, 저도 이렇게 뛰면은 케이던스가 100밖에 안 나와요. 100, 120밖에 안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뛰놓고 저는 왜 케이던스가 안 나옵니까? 상하 진폭이 왜 많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기준은 이 팔 동작으로 케이던스를 잡아줘야 되고 상하 진폭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을 드는 것이 중요하냐, 발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 할 때 결국은 그걸 조절하는 것은 팔입니다. 핸들 조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하 진폭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하 진폭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정말로 깔려가야 되는데, 자, 깔아 뛰어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낮게 뛰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좋은 차들은 자, 속도가 나면은 깔려갑니다. 하지만 천시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운기 같은 경우, 리어크 같은 경우는 상하 진폭이 쿵쾅쿵쾅하죠. 느리죠. 그건 바로 낮게 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깔려가잖아요.
자, 티코 마치드처럼 상하 속도가 빨라지면 상하 지폭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가 과연 어떤지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팔 동작은 이렇게 상하 진폭뿐만 아니라 케이던스, 그리고 여기 팔 동작을 좀 간결하게 당길 때 밀 때보다 당기는 것이 조금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킥을 발이 지면에 떨어지자마자 킥을 할 때 킥력이 좋아집니다. 결국은 달리기는 점프 운동이잖아요. 점프 운동을 결국은 앞으로 수평 운동으로 바꿔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것은 내 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팔 동작을 어떻게든 더 짧고 간결하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달리기 기록이 좋아집니다. 의식하면서 달리기 하시고. 자, 자세로 기록을 줄이는 것이 가장 단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시간 뛰는 사람이 이 자세 제가 알려준 것만 잘 이해하고 조깅이라든가 훈련할 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 30분 뜁니다. 우리 팀에 와가지고 저한테 운동 배우시는 분이 4시간 동안 못 뛰시는 분이 한 3, 4개월 훈련하고 대부분 보면은 3시간 반, 뭐 서브3도 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짧은 기간에 기록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됩니다. 저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도 자세로 하러 갑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주말 훈련 50km, 60km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시킵니다. 저는 최고 많이 시켜도 37km가 최고 많잖아. 안 시킵니다. 그래도 결과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마스터즈에서는 가장 기록이 잘 나오게 하는 데가 잽니다. 우리 김봉 코치하고. 왜? 포인트를 알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겁나게 추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2월달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대구 대회를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서울국제 마라톤 기준으로 하면은 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보경 선수 이제 2월달에는 어떤 훈련 위주로 주중 훈련, 주말 훈련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스피드 위주의 훈련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훈련 양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훈련 강도가 이제 좀 많이 세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지근이 많이 발달이 되었다면 이제 속도부터 해서 이제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터벌을 많이 해야겠죠. 자, 그동안 김보건 선수가 12월달, 1월달 훈련 양이 상당했죠. 830km, 이 9월달에, 1월달에도 900km 가까이 되죠. 900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훈련했으니까 이 지구력은 됩니다. 이 장거리 훈련이 되면은 내가 조금 과하게 대회를 뛰더라도 몸에서 그걸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밀고 나갑니다. 오버페이스 걸려도. 근데 훈련량이 없으면 오버페이스 걸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장거리 훈련을 좀 많이 하고 마일리지를 많이 사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엘리트 선수만큼 하셨는데 이번에 상당히 기록이 기대되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저 스피드 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단계 겨울에 춥잖아요. 근데 인터벌 훈련을 한다, 2000m를 한다. 근데 2000m를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고 단계 3단계, 저희들은 3단계 정도 속도를 올리면서 갑니다. 첫 단계는 그냥 몸을 조금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한 세트를 그냥 버린다는 생각해도 돼요. 그 정도로 좀 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 형편없이 느리게 하진 않죠. 한 바퀴 한 2초 정도 여유있게, 2, 3초 여유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트부터는 내가 진짜 목표로 해야 되는 페이스 있잖아요. 그걸 잡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세트 정도는 내가 진짜 10km 정도 뛰는 페이스보다 빠른, 정말 심장이 좀 터질 정도로, 아니면 5km 뛰는 속도로 빠르게 뛰어주는. 그러니까 꼭 제가 2000m를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인터벌 훈련도 있지만은 이 변속도 훈련이라든가 파트랙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언덕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육과 심장에 자극을 줘야 결국은 이 텐션이 강해지면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느슨한 운동만 계속 해왔잖아요. 긴 운동을, 많이 뛰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거를 결국은 조합시켜가지고 만들어주는 최종 믹스 방법이 결국은 뭡니까? 스피드 훈련입니다. 엘리트 선수들도 2월달부터는 바짝 엘리트 스피드 위주로만 합니다. 그거는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잘 케어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힘들잖아요. 힘들면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내가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편하게 운동하고 대회 때 열심히 때가 기록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훈련 때 힘들게 해야 대회 때 기록이 잘 나오고 편하게 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추웠는데 한마디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12월 1월 많이 추웠죠. 근데 뭐 주중에 이제 뭐 감기 걸리셨던 분도 계실 테고 뭐 장염 걸리신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남은 기간이 더 조금 남았으니까 집중해가지고 훈련이든 뭐 먹는 거라든지 몸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대회 때 좋은 기록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을 좀 많이 자야 됩니다. 달리기 훈련 강도나 훈련 거리가 늘어나면 무조건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 많이 자가지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끔 그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자, 다들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대회에서 진짜 기분 좋은 기록 단축 다들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에 달삿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에너지 젤 달삿 기대해 주세요.